원주에서 이거 가능하겠다. 근데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쏟아지는 생활문화예술 막 너무 많아요, 지원들. 근데 그것만 있어서 이 생태계가 풍성해지진 않잖아요.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하겠다, 이 극장에서. 그리고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을 중단하고 극장을 철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존과 철거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민들이 요구한 정책 토론도 없이 철거 결정이 내려지면서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지난 4월 11일 원광수 원주시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 극장 활용 방안으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해 2월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들어선 민선 8기는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중단시키며 그중 하나로 아카데미 극장 복원 중단을 권고했다. 그리고 8개월 후 극장 철거를 발표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에 개관한 국내에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단관극장이다. 영화관뿐 아니라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었으며 역사와 추억이 자리한 공간이었다. 철거를 막기 위해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모임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구성되었다. 영화와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무비나뱅뱅 팀은 아카데미의 친구들 수호대장을 만나러 원주로 향했다. 저는 신동하고요. 로컬 플리커라는 출판사 겸 책방이었던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책도 만들고 그런 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택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카데미 극장 가까이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원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하는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2020년에 개방 행사로 처음 들어가 보게 됐고 옛날 극장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게 시공간을 초월한 뭔가 그러니까 이게 공간감적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 직접 방문하는 거랑 어떤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약간의 영감을 얻어서 책을 만들었고 이제 지역 창작자들이 그때 당시에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보존하자고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라 그 움직임도 되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기록하고 싶어서 인터뷰집, 아카이브집을 만들었고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철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러면 더 시민사회로 이걸 조금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일도 하고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또 많이 이제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 친구들을 모아서 아카데미 친구들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주 토박이라서 어렸을 때 어렴풋이 여기 왔던 경험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2020년에 저도 안녕 아카데미를 개방하면서 그때 와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구석구석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도 느꼈고 옛 향수를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철거될 위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같이 이제 내가 사진이나 이런 영상이나 내가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영향에서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의 시작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공개가 되면서 조금 급물살을 탔어요. 이거 1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닫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외관만 보면서 저건 뭘까 이렇게 관심 갖는 수준이었다면 2020년에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멋지게 했어요. 아무튼 너무 잘 해냈어요. 그 행사를. 그래서 원주 안에서 이런 문화나 예술의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걸 시민과 향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저는 그게 딱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존도 급물살을 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차근차근 개방을 밟으면서 시민이 이제 기획해가지고 시민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도 그 안에서 작년까지 진행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의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다가 이제 작년 말에 시정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거는 보존 가치가 없다. 그리고 시에서 매입했던 것도 다 이제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엔 철거가 그냥 돈만 주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뭔가 시민 행동으로 이걸 저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대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수호대장 하자, 우리 수호대를 해서 우리 독수리 오영재처럼 지키자, 극장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가 지키자, 이런 느낌으로 수호대장을 꾸려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서울 외의 지역에는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찾기 힘들다. 원주에도 고시네라는 독립예술극장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에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영화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자 지역 영화운동의 가장 큰 지향점은 지역에서도 보고 싶은 영화, 독립예술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카데미 극장에서도 안녕 아카데미 행사를 통해 영화관이라는 본래의 특성을 가져와 영화 상영을 했었다. 아카데미 극장이 보존된다면 원주의 지역 극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유일한 난관극장은 아니고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단관극장들은 전국에 꽤 있고 광주극장이 제일 오래되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단관극장이라는 그 말 자체도 되게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도 나가고 하다 보면 여기에 단관인이라는 또 그 동네가 있어요. 단관극장? 그 단관에 있는 극장인가? 여기 단관동도 그쪽도 아닌데 왜 단관극장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생소하죠.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니 그래서 원주 와서 처음 이제 그 개방 행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진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이 그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게 화질이 좋지 않거든요. 눈이 좀 피곤하긴 해요. 우린 너무 고화질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냄새랑 그게 약간 아늑하니까 또 잠도 솔솔 오는 그런 느낌들 너무 좋고, 저희 아이한테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된 것 같아가지고 단관극장으로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존을 하고 싶어요. 아카데미 극장이 또 단순히 영화 상영관만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2020년도에 그걸 너무 잘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극장 뒷면에 미디어 파사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원주에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기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주에서는 만나볼 일이 없으니 항상 서울을 가고 어떤 물레동 밑에 전시하는데 공연장 그런 데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원주에서 이거 가능하겠다. 근데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쏟아지는 생활문화예술 너무 많아요, 지원들. 근데 그것만 있어서 이 생태계가 풍성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그런 어떤 접점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하겠다, 이 극장에서. 코로나가 좀 시작이 되면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상영을 했었는데, 연극도 막 했었어요. 그 관객석을 걸어 다니면서 연극을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잘 보존해서 진짜 눈으로 가서 보고 싶다. 같이 호흡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이 닫힌다고 하니까 더 아쉬웠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장이라는 게 우리 지금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장이 가진 상징적인 역할도 있고, 원주도 그 근대사를 보면 민주화의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 원도심에. 그래서 극장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극장이 또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제가 집중했던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즐겁게 웃고 놀 수 있다는 그 장소여서 그 상징성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개방을 행사를 했을 때 가족 단위로 그 로비에 모여서 그림책 이런 수업도 했었고요.
영화 간판 그리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진짜 간판 그리셨던 분을 모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옛날에 진짜 이렇게 했었구나 그런 것들도 또 느끼게 됐고 실제로 지금 아카데미 보존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들이 아 정말 이 소통이 부족하다 세대 간에 이걸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가 너무 그냥 그분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럴 거야 라고 치부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